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오늘 퇴원을 한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청병원 이 간병인이었던 그 172번 환자인데요. 이분이 지난 6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46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 충남대 병원에서 퇴원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172번 환자는 대전의 첫 감염자인 그 16번 환자가 입원했던 이 대청병원 51병동에 근무했는데요. 이 16번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46일. 한 달 보름이어서 꽤 오래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 6월 21일 날 이 치료병원인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폐렴이 급속히 진행이 됐고 또 한때는 인공호흡기까지 장착을 했고요. 에크모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악화와 호전을 거듭하던 환자가 이제 지난달 26일 이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완치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해진 데다가 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퇴원을 미뤄졌다고 하는데 오늘 퇴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현재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동안 가족들 얼마나 걱정 많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좀 되새겨서 이 경축 분위기도 좀 확산하고요. 또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해서 내수 진작, 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4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그 내일로라는 그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한 50% 할인을 해주기로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는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경북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4대 고궁하고요. 종묘라든지 조선 왕릉 등 15개 시설, 또 국립 자연휴양림, 국립 미술관 이런 곳도 대체적으로 8월 14일부터 16일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경쟁률이 워낙 센데. 사실 평상시도 원래 자연휴양림은 사실 센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내내 면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14일 하루가 면제가 되는데요. 민자고속도로도 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임시 공휴일 지정이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을 봤더니만 56차례의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도 4월 19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군사정부 시절에 5.16 군사 쿠데타 이듬해 62년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을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었다고 하고요. 눈에 띄는 임시공휴일을 봤더만 1969년 7월 21일인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한 어떤 기념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국민들이 모두 TV 앞에 모여서 이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 장면을 지켜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때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은 7월 한 달간 이 백제 역사유적지구 5곳을 탐방한 이 관람객 수가 모두 12만 1,000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2천 명에 비해서 한 5만 9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적지별로는 이 공주 공산성 같은 경우 한 1만 5천 명이 늘어났고요. 송산리 고분 같은 경우도 한 7천 명, 그리고 부여의
부소 산성은 한 2만 6천 명이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증가했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더 훨씬 많이들 오실 텐데 마케팅도 중요할 거고 또 뭐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충남도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 또 전라북도하고 어떤 공동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도지사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팸투어도 지금 개최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인사동과 서울역 등지에서 홍보 활동을 했었다고 하고요. 또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한국 중등 이 교장협의회가 있는데 이 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에도 가서 현장 설명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대전 예술가의 집. 이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명칭 변경 논란은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 사이에 예술가의 집 이렇게 이름이 붙다 보니까는 이게 예술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 참여를 막는다. 이런 비판적인 이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대전시는 이 대전 예술가의 집 명칭 변경 여부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 대전시 시민들 의견을 모아본 결과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47%,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52%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사실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꾸게 되면 또 간판도 바뀌게 되고 홍보물도 다 바꾸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또 막대하게 투입된다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박정현 대전시 의원 또 박혜련 시의원이 우수 의정 활동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대전을 방문하네요. 올 들어 세 번째라고 하는데 대전시 예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충남 개인 택시 사업 조합장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금품 살포 의혹이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여인철 대표가 도룡동에 둥지를 틀었다 하는데요. 여인철 대표는 한때 개혁당 쪽에서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인파워링 코칭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어제 대전 쪽방촌에서 쿨 스카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목에다가 이렇게 채워줬는데 안 더울까 싶더니만 오히려 이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쿨 스카프. 아무튼 이 어르신들 이번 이 폭염 여름 잘 건강하게 이겨내셔야 되겠죠.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